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차승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개인적으로 내 인생을 적자와 흑자로만 딱 나눠본다면 앵커님께서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적자, 흑자 그 분기점을 네. 저는 결혼? 기자님은 혹시 언제가 그 적자, 흑자를 나눈 분기점이었나요? 저는 입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되나요? 좋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슈픽 주제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0년 국민 이전 계정을 보면 그 답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계청이 2020 국민 이전 계정을 통해 개인의 생애를 적자와 흑자로 따져본 자료를 냈는데요. 네, 적자와 흑자는 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액과 노동소득액의 차이로 계산하는데요. 언제가 가장 적자일까요? 이렇게 또 금전적인 수입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기까지는 사실 모두가 적자 인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적자로 시작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죠. 16살에 3,370만 원으로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데요. 왜냐하면 교육 등의 소비는 가장 많은 시기이지만 노동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인생의 그래프를 적자와 흑자로만 구분한다고 하니까 참 흥미로운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애 가장 흑자 시기가 언제였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16세 이후 적자 인생이 계속되지만 27세부터는 삶이 바뀝니다. 직장에 입사하거나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흑자 인생으로 돌아서기 때문인데요. 43세 때는 경제적으로 정점에 올라서는 시점입니다. 43세 때는 연 3,710만 원을 벌어서 1,984만 원을 쓰고 1,726만 원이 남아 흑자로 돌아선다는 건데요. 40대 때는 씀씀이도 크지만 소득이 높아 흑자액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많았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때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통계에서는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실제로도 그럴지 제 주변의 40대 분들에게 꼭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흑자 인생, 그렇다면 그 정점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생애주기 흑자는 50세까지 지속되는 61세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과거에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0세까지라는 말이 있기도 했죠. 은퇴 후 자녀들 출가시킨 뒤에 인생을 적절하게 즐기며 살 수 있는 정신적 여유와 건강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은퇴 연령층은 61살 이후부터 적자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후 70세, 75세, 80세 이렇게 계속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자 규모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소득은 없고 대신 고령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한평생 우리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나마 34년 정도밖에 흑자 인생이 안 된다라는 거니까 너무 씁쓸한데요. 네, 씁쓸한 생각도 들죠. 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더 서글프다고 해야 할지 10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 인생이 재시작하는 시점이 늦춰진 거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은 2010년 조사할 때는 적자 인생 시작 나이가 56세였지만 현재는 평균 수명 연장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더 오래 일하게 되면서 적자 진입 나이도 점차 늦춰지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노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고령 인구도 점차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통계청 추계대로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은 올해 17.5%에서 2070년 46.4%까지 급증이 전망되는데요.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OECD가 집계한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한국이 40.4%로 1위였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나 높은 수치인데요. 그런데도 65세에서 69세 노인 취업률은 47.6%로 역시 OECD 최상위권입니다.
아니, 이 얘기를 보면 결국은 우리 한국의 노인 상당수가 늙어서까지 일을 하는데도 빈곤에서는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55세부터 79세까지의 연령층 가운데 절반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충당이 어려워서 일을 놓지 못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기준 연금을 받는 고령 인구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5년 새 46% 늘어난 37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고령자 비중은 절반에 달했고요. 이 중 10명 중 7명은 앞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이라는 응답 비중이 57%를 차지해서 노인 빈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빈곤이 곧 불행이 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픽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신용카드를 쓰고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 가운데 포인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포인트가 매년 1,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이 포인트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데요. 두 번째 이슈픽에서 슬기로운 포인트 소비 알려드립니다. 저는 포인트 되게 알뜰하게 잘 사용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소멸하는 카드 포인트가 매년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카드사들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는 있습니다. 소멸 포인트 규모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데요. 최근 5년간 8개 카드사를 봤더니 포인트 발생하는 게 15조 2,400억 원인데 이 중에 안 쓰고 없어지는 게 5,2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1년에 평균 1,000억 원이 넘는 건데요. 카드사별로 지난해 소멸 포인트 비율로 놓고 보면 BC카드가 전체 포인트의 26%가 사용되지 않아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우리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도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료된 카드 포인트 결국 카드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원래 고객한테 지급해야 할 것들이 지급이 안 되니까 수익으로 잡히겠죠. 이 중 5%, 약 50억 원 정도는 기부되고 나머지는 카드사의 부가 수입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사실 한 번씩 결제할 때마다 쌓이는 것만 보면 얼마 안 쌓였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쌓이고 한 해가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당장 쓸 수 있는 분야에서는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있을까요? 네,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활용한 건 현금화인데요. 보통 1포인트가 현금 1원과 같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카드사마다 일일이 조회하는 거 생각만 해도 번거롭습니다. 이때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네, 해당 사이트에서는 한꺼번에 확인을 하고 현금화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네, 회원 가입할 필요도 없이 비회원도 본인 인증만 거치면 됩니다. 카드 포인트는 현금화에도 따로 세금을 안 매긴다는 이점이 있으니까요. 휴대전화로 바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또 요즘 여행 많이 가시죠?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항공 마일리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해당 카드사의 마일리지 카드를 갖고 있어야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뭐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도 조회를 해야 하고 마일리지로 또 전환해야 하고 이런 것도 번거롭다 느끼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진짜 꿀팁은 없습니까? 네, 신용카드 대금이나 카드 연회비, 할부이자 수수료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세금 많이 내시죠? 여기에 포인트 사용까지 가능한데요. 홈택스에 접속한 뒤 납부 화면에서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하고 포인트 사용 여부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고물가에 돈 쓰기 망설여지는 요즘이죠.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도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몰라서 못 쓰고 있는 포인트도 많다고 하니까 꼼꼼히 챙겨서 슬기로운 소비 생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차승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